오늘 녹십자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도 거의 한 4%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. 보니까 동아제약은 벌써 9거래일째 오르고 있네요. 물론 이제 5월 중순에 워낙에 좀 많이 빠져서 반등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호재가 있었죠. 바카스 이제 슈퍼에서 살 수 있답니다. 좀 더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. 키움증권의 김지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김지현 연구원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어제 뭐 오후에 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44개 품목을 의약 외 품목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. 예. 하지만 그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개수더라고요. 예.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44개 종목이 그 품목이 이렇게 정해진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? 예, 일단은 제가 제약업종 애널리스트로 지금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. 예. 그 맡은 지 한 2년 후부터 이 약국의 판매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 의약품 중에서 좀 더 그 안정성이 낮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편의점이나 슈퍼에 팔 수 있게 하는 게 그 약국의 판매, 그 의약 부외품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, 예. 이번에 거론됐던 부분은 이제 소화제, 정장제, 자양강장 드링크제, 외용제, 그다음에 감기약하고 소염 진통제, 뭐 이런 것들인데, 감기약하고 소염 진통제 쪽은 일단 추후에 이제 결정하기로 하고 배제가 됐고요. 예. 여기 건의 소화제하고 정장제, 자양강장 드링크제, 외용제, 토탈 한 44품목이 그 부외품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주된 취지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불편한 점을 이제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, 예. 보통 저희가 실제로 접하다 보면은 약국 같은 경우 한 8시면 문 닫고, 주말에 같은 경우 이제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급한 상황일 경우에 소화제나 정장제나 뭐 이런 거는 구매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됐고요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의사 집단하고 약사 집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계속 연기가 돼 왔다가 요번에 이제 상상적인 의미로 이제 좀 열린 거로 보고 있고요. 앞으로 예.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이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동아제약의 바카스 광고 카피도 언젠가 바뀌겠네요, 조만간. 그렇죠? 바카스는 약국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슈퍼에도 있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죠. 근데 이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이제 슈퍼에서 이미 그런데 광고를 이제 그 약간 이미지 광고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. 네. 그리고 슈퍼에서도 사실은 비정상적이지만 좀 접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예. 아무튼 이제 공식적으로 변하겠죠. 예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이게 이성적인 반응인지 비이성적인 반응인지 좀 저도 헷갈리는데요. 예. 동아제약은 물론 이제 5월 중순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9거래일째 오르고 있고 오늘도 이제 바카스가 의약 외품으로 이제 분류됐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가스병수 안 들어갔다면서요. 그래서 동아약품도 9%나 급락을 하고 있고 예. 이런 현상은 어들 좀 맞는 반응이라고 보십니까? 예, 일단 해당되는 품목이 이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업체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스 활명수가 원래 오리지널이죠. 가스명수 중 그 건의 소화제 중에서는. 그런데 예. 그쪽에서 이제 일부 성분이 이제 좀 그 임산부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분을 좀 바꿔가지고 재런칭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가장 이제 큰 거는 사실은 이제 동아제약의 바카스인데 예. 44개 품목 중에서 사실 바카스 제외하면은 생산 실적 기준 한 1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바카스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동아제약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동화약품의 가스 활명수죠, 여기 거는. 예, 네. 가스 활명수가 이제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안 된 거고 네. 삼성제약의 가스 명수는 의약 네. 외품으로 분류가 된 거고. 예. 헷갈립니다. 한 끗 차이긴 한데. 어찌됐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화약품도 그 임신부에게 조금 더 허용이 안 되는 그 재료는 빼서 다시 한번 이제 런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신 거고요. 예,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. 다른 제약회사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그
제약업종, 그러니까 의약품 업종이죠. 의약품 업종 연간으로 보니까 한 11% 정도는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뒤처지고 있는데 예. 올 들어서 특히나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몇 마디로 좀 압축해서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재작년 거의 한 2년 반 가까이 이제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는데 예. 가장 큰 이유가 대형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떨어졌거든요. 예. 가장 큰 이유가 의원급 쪽에 리베이트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유통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 의원급의 리베이트 쪽을 이제 좀 금지할 수 있게 강력하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통 제약업체가 한 20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상위 한 30대 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조사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의원급 영업이 대형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이 됐었죠.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제약업종 자체를 좀 많이 소외를 시켰고요. 최근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나서지는 게 올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대형사에서 이제 중소형사로 이제 그 리베이트 조사가 지금 이전이 됐고요. 예. 그다음에 어제처럼 그 일반 약품 이제 약국의 판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좀 회복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5월 이후부터 좀 많이 빠졌고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한 6월부터는 또 의약품 업종이 몇몇 종목 필두로 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 예, 중에서 과거처럼 그냥 전원 공격, 전원 수비 형태로 예. 동반 상승이고 동반 하락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니고.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차별화가 어느 쪽에 좀 더 좋게 나타나는 겁니까? 앞으로도요? 앞으로 제가 보는 그 제약업종 이제 그 선호주라고 볼 수 예. 있는 선호주 이제 기준은 일단 국내 쪽에서 이제 점유율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예. 그 글로벌 쪽에 활발하게 전략적 제휴나 그 수출 쪽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서는 약가 규제가 계속 있을 거고, 그렇죠. 여러 가지 이제 그 약가 규제 외에 간접적인 또 정부 규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눈 돌려야 되는데 그런 쪽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? 지금 뭐 화면에는 동아제약 나오는데. 대표적인 업체는 이제 동아제약이 있고요. 역시. 예. 그다음에 한미약품, 그다음에 녹십자. 요 세 개 회사로 압축할 수 있는데 예. 그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그 GSK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죠. 지분 교환도 했고, 네. 지분 투자가 GSK가 들어가기도 했고, 그 서로 이제 크로스 마케팅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자체 계량 신약, 복합제라든지 기타 이제 계량 신약 가지고 그 글로벌 다국적 제약 업체인 그 머크랑 그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코자 엑스큐라는 고혈압 복합제를 이용해가지고 그 해외 진출 제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백신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네. 내수 쪽에서는 상당히 강했지만 해외 쪽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그 혈액제제 장기 공급 계약도 미국의 대형 헬스케어 유통업체랑 그 공급 계약 체결했고, 예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혈액제제 쪽 관련된 M&A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EPS 그로스가 지금 제가 보는 제약업종 그 EPS 그로스는 한 15%에서 20% 정도 보고 있는데 예. 거기에서 이제 더블업 될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녹십자도 지금 목표 주가 쓰고 계세요? 예, 녹십자도 있고요, 동아도 있고 유한도 있습니다. 녹십자 목표 주가 얼마 쓰고 계시죠? 녹십자가 그 목표가를 예.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왜요? 예. 자료에 공식적으로 쓰신 거 아니었나요? 예, 자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쓴 건 있는데요. 예. 제가 이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들 하십니다. 다들 하나요? 예, 아무 상관없습니다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예, 동아제약은 예. 19만 원이고요. 예. 예, 녹십자가 18만 3천 원이고,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16만 3천 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앞에서 나온 유한양행은요?
유한양행은 그 22만 7천 원이고요. 알겠습니다. 제약업종 최선호주로는 뭐 동아제약, 유한양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녹십자까지도 목표주가 18만 3천 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최근에 거의 뭐 투신권 비롯해서 기관들이 한 달 넘게 녹십자는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. 녹십자까지도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. 오늘 전화 연결 재밌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키움증권의 김지현 양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